네,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안종현 경매TV를 운영하고 있는 안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회원님 네이버 지식인에다가요,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에 소재하는 58평형 아파트에 대한 권리분석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영상물로 간단하게나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정보지로 이동을 살포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사건이잖아요. 그죠? 울산지방법원이고요. 화면 좀 확대해 드릴게요. 2024경에 14,279호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물건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에 소재하는 평창 3차 현대아파트입니다. 이게 이제 통칭 58평형으로 이제 불려지거든요. 이게 전용 면적이 상당히 넓지요. 164.62제곱미터에서 49.98평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58평형으로 이제 불려진다. 그렇게 보시고요. 화면을 조금 전 축소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근본이 보니까 신건이죠. 1차 매각기일 해가지고 9월 30날이네요. 9월 30날에서 아마 또 이제 9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이네요. 4억 3,200만 원에서 1차 감정 가격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본건 같은 경우는 말이죠, 58평형이고 면적이 상대적으로 좀 넓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실수요 계층은 그렇게 30평형 때처럼 그렇게 두텁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매 금액이 말이죠, 5억 원 이상 이게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것도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본건입니다. 평창 3차 현대아파트 해가지고요, 47평형이 2021년 올해죠, 7월 달에 보니까 5억 2,100만 원 선에서 낙찰됐어요. 그러고 나서 또 본건 같은 경우 58평형인데 58평형이 올 2021년 4월 달에 보니까 4억 4,900만 원에 낙찰됐어요. 이거 4억 4,900만 원 낙찰받으신 분 돈 버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가격에 대한 비교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조금 이따가 또 보다 더 자세한 사례를 가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님이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 권리분석이잖아요. 그죠? 권리분석은요, 간단해요. 봐가지고 남 울산 새마을금고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서 3억 5,160만 원에서 경매 신청했는데, 이 새마을금고에서 이렇듯이 임의경매 신청했잖아요. 그죠? 임의경매 신청해가지고 청구 금액이 3억 3,2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체크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남오시라는 분이 전입 날짜가 말이죠, 2010년 6월 10일이거든. 근데 보니까 어쨌든 소멸기준권리가 본건 같은 경우는 2018년 4월 12일이거든요. 이거 빠르잖아요. 빠르니까 경보 정보상의 대항력이 있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자가 문모씨인데요. 문모씨가 부인이고 남편이 성씨가 나씨야, 나씨. 같은 나시니까 이분은 이 두 분의 자제분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본건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이런 물건에 입찰 참여를 한다 하더라, 그럼 저는 어떻게 조사를 하지? 그러니까 2018년도 4월 12일자에서 이 새마을금고에서 이 본건을 담보 잡을 적에 분명히 이 사람들요, 자, 이분 보니까 분명히 2010년도 전입신고 되어 있는 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부동산 어딥니까? 동사무소, 죄송합니다. 버벅거릴 뻔했네요. 동사무소에 가셔가지고 분명히 세대 열람을 해 보았을 것이고, 보니까 나무시 해가지고요, 누구냐? 그러니까 무리 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는 무상 임대차, 무상 임대차 각서라든지 이런 거 받아놔요. 왜냐면 나중에 엉뚱하게 말이죠, 나 임차인 해가지고, 또 임차인 같은 경우는 단지 전입신고만 이렇게 빨아면 되거든요. 나 임차인 해가지고요, 경매 절차상에서 가지고 어떤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은, 때로는 이 저당권자는요, 자기 채권액을 전액을 회수하는 좀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물건에 입찰 참여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 공략하겠습니다. 울산 새마을금고인데, 이분들도 보니까 사무실 소재지 같은 부동산 보니까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이죠. 야음동에 소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회원님 울산 분이시라면요, 가셔가지고 물어보시라는데, 이 사람 때문에 찝찝해가지고 무서워서 입찰 못 들어가겠다. 안 그러면 1차기날
확 들어가 버릴 것인데, 이 사람 누구냐? 혹시 뭐 무상임대차 각서 이런 거 받아놓은 게 있느냐 말이지. 이런 것만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나아가서 만약에 요건 같은 경우는 이 본건이 두 번째로 또 이제 우리가 체크 좀 하셔야 될 것이, 권리관계는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권리분석은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요, 발음을 좀 줄여볼게요. 여기 있네요, 이게.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조정 대상 지역 나와 있는데, 저도 이건 뭐 조금 전에 네이버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뭐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또는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이걸 지정을 한답니다. 투기 이런 바람일까봐. 그럼 오히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나라에서 규제를 가한다? 근데 우리가 시골에 자꾸 첩첩산 중에 땅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규제 가합니까? 안 가하잖아요. 그죠? 왜? 땅값 올라갈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도시 지역 내 울산도 보니까 남구하고 이쪽 두 군데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묶여 있더라고요.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를 가한다는 것은 뭐다 앞으로 가격 상승이 더 예상을 한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이렇게 조정해서 규제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막 대출에 따른 제한 사항이 약간 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원님이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 참여하시기 전에 내 돈 온 돈 가지고 입찰한다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대출 뽑아야 된다. 그럼 사전에 그 대출 자금 뽑는 거 아니십니까? 금액이 돼가지고 상당히 어떤 그 조율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 더 보니까 현재까지 관리비 미납 금액이 약 32만 원대 있네요. 근데 뭐 이건 이건 뭐 낙찰 받아가지고요. 또 관리사무소에서 또 뭐라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굳이 따진다면요, 대법원 판례에면요,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공용 부분만 낙찰자가 인수하게 돼 있어요. 전용 부분 인수 안 하거든요. 근데 알았어, 내가 다 물어줄게, 다 인수할게. 관리사무소에다가 이렇게 해버리면요, 이게 큰 문제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이 뜰 거를 대비해가지고 나라에서 규제를 가한다고 더 떠버린다 이거죠. 더 떠버린다면 이게 그런 지역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어지간한 지역은 전부 다 조정 대상 지역이거든요.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어놔도 어떻게 계속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죠? 국가기관에서는 상당히 열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밑에 또 실제 거래 낙찰된 사례입니다.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해 보시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요, 먼저 2021년 7월 달에 낙찰된 이 사례입니다. 이 사례인데, 요거는 보니까 47평형입니다, 이게. 요건 저기 47평형이에요. 평창 3차 현대아파트 606동입니다. 우리 본건은 605동이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4월달, 5월달은 기일이 변경이 됐고, 7월달에 4억 6,400인데 5억 2,100만 원 해가지고요, 4명이, 응찰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1차 매각일날 낙찰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 5억 2천, 47평형이 5억 2천. 그리고 또 하나 더 보니까, 이제 58평형이 최근에 또 거래된 사례가 하나 더 있어요. 낙찰됐죠. 58평형인데 오히려 47평형보다도 낙찰 금액이 낮아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605동이잖아요. 우리도 이제 605동이죠. 본건 같은 게 605동 3층인데 우리는 605동 18층입니다. 18층. 청수 측면에서는 3층보다는 18층이 유리하잖아요. 자, 그런데 1차 매각 기일인 2021년 4월 27일 날 해가지고요, 5명이 응찰하셨네요. 그래서 4억 8,900만 원에 한 4억 9천만 원 선에서 입찰해서 낙찰했던 그런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그 낙찰 가격이라든지 또는 이제 인건비 거래 실제 매매된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하시게 된다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차 매각 기일인 9월 30날 해가지고 우리 회원님이 실제 이제 실거주 목적이라면 물론 이제 일반 낙찰 받아가지고요, 일반 제3자한테 대팔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건 아까 모두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중형평 해가지고 30평형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떤 수요 계층이 두텁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매각하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4억 3,200만 원인데, 근본에 본건이 현재 거래된 금액을 제가 그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우리 회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의할 점 제가 아까 말씀 다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남울산 새마을금고 저당권자 찾아가셔가지고 당신들보다 먼저 전입 신고한 사람이 있는데 난 그 사람이 무서워서 입장도 떠가겠다. 그 사람들 누구냐? 그 사람들 저기 소유자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뭐 이렇게 분명히 답이 나올 것이다, 그죠? 또 두 번째 보니까 관리비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경우 관리비는 말에 몇백만 원 막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조금 머리가 아픈데 본건 같은 경우 어쨌든 32만 원 미납돼 있으니까 아유 머리 아픈데 내가 다 줄게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또 하나 더 매매 금액은 말이죠. 이게 삼산동 평창 현대 3단지 아파트인데 여기 보시면 5억 4,800이잖아요. 그죠? 본건 현재 1차 최저 매각 금액이 4억 3,200만 원인데 5억 4,800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보시게 되면 우리 조금 전에 삼청에 경매된 사례를 보셨지 않습니까? 삼청에 경매된 사례를 이제 보셨는데 이게 보니까 삼청 같은 경우도 보니까 4억 8,900여만 원에 그죠? 4억 8,900여만 원에 여기 이제 낙찰됐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2021년 5월 달에 보니까 5억 4,800만 원이 실제 거래됐어요. 거래된 상태에서 본 사건 아파트 단지에 가격 변동 그래프를 한번 보자 입니다. 이 보시니까 이렇게 쭉 이제 평탄하게 지나가다 갑자기 푹 올라왔네요. 그래서 올랐던 계속 이제 우상향이죠, 그죠? 하다 조금 떨어졌다 다시 우상향에서 휙 치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가격의 변동 추이가 보니까 우상향으로 해서 그래프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면 말이죠, 본건에 북측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강이 하나 있죠. 이게 태화강입니다. 울산 태화강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태화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현장 가시가 시세를 어쨌든 제가 볼 땐 정확하게 조사 분석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본건 같은 경우 보니까 호수가 605동 10,801호입니다. 605동이거든요. 605동 해가지고 본건이 현재 보이시는 게 606동이잖아요. 여기 605동입니다. 그죠? 605동 1호 라인이거든요. 1호 라인. 1호 라인이, 죄송합니다. 이게 또 605동이네. 또 엉뚱한 데 나와버렸네.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605동 1호 라인인데 18층이거든요. 맨 꼭대기에 있는. 그것이 일단 위치는 이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경매에 대해서 이제 투자는 전 그렇게 봅니다. 이게 뭐 한두 번 하고 일회성으로 끝일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니더라. 그래서 경매에 대한 기본적인 게 뭐 법안 경매 공부하는 뭐 다 했던 고등수학 풀듯이 어렵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 조금만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저는 현재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안정현 경매 TV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모두에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이죠. 20시, 저녁 8시에 안정현 경매TV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참가 비용은 없지요. 참여하셔가지고요. 보다 좀 더 심도 깊은 공부를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경매 투자죠, 그죠?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경매 쪽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으신 분들보다는 나중에 10년, 20년 후 되면은 나의 인생이 조금은 달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유튜브에서 안정현 경매TV를 운영하고 있는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